100쪽입니다. 100쪽.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1차 방정식이란 뭐 이런 거죠. 뭐 2x 플러스 5가 7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말하는 1차 방정식은 중1 때 배우죠. 중1 때. 그럼 주용아 이런 거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5를 넘기죠. 그럼 2x가 2가 되고 그지? 2로 나누면 x는 1. 뭐 이게 1차 방정식이잖아.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왜 또 하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왜 또 하느냐? 자, 여러분한테 만약에 ax 플러스 ax는 b라는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면은 조금 전에 이거랑 똑같은 상태니까 양변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준영아 양변을 뭘로 나누면 좋겠어? 여기서 양변을 뭘로 나눴죠? 2로 나눴죠. 왜 2로 나눴죠? 좋아. 왜 2로 나눴어요? 근데 만약에 3x는 5 이렇게 돼 있으면 x값 얼마야? 그러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눈 거지. 왜 3으로 나눴어? x 앞에 개수가 3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푸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뭘로 나눠야 되겠어, 양변을? a로 나누겠죠. 그러면은 x는 a분의 b 이렇게 끝날 것 같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 때 양변을 a로 나누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변을 3으로 나누거나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양변을 a로 나누는 건 좀 달라요. 왜냐면 나누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양변을 어떤 숫자로 나누는 데 있어서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거든. 우리가 등식의 양변을 서연아 얼마로는 나눌 수가 없을까? 0으로는 못 나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2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딱 얼마인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요 경우에는 양변을 a로 나눈다 했을 때는 아니 그러면은 a가 0이면 어떻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a가 0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a가 0이 아니라면 x값은 a분의 b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a가 0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없거든. 그래서 a가 0일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0이면서 b도 같이 0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구분해보자면. 그러면 이 경우는 이런 느낌입니다. a 곱하기 x가 b하고 같은 건데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이런 거예요. 0 곱하기 x가 0이다 이 말이고요. 요거는 0 곱하기 x가 이게 아니네. 바뀌었다. 자, 0 곱하기 x가 b인 경우고 얘는 0 곱하기 x가 0인 경우인데 여기서 이 b는 0이 아닌 거고 요건 그냥 0인 거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거부터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식이라면 이 x자리에 승민아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야 성립할까? 모든 숫자를 다 넣어도 되죠. 그죠? 0 곱하기 x 하면 무조건 0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은 x자리에 내가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해는 뭐라 그래야 돼? 이때 해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래.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 요거는 내가 x자리에 얼마를 넣든 좌변은 무조건 0이거든요. 근데 우변은 0이 아닌 숫자잖아. 그럼 하윤아 이때는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이거는 만족시킬 수 없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이만큼을 다 써야 돼요.
이만큼이 다 답이 되는 겁니다. A가 0이 아닐 때는 이게 답이고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닐 때는 해가 없고 A가 0이고 B가 0이면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제 보면 X에 대한 방정식 얘를 푸시오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 때 제일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X 앞에 요만큼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로 양변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눠버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혜원아, 이걸로 내가 양변을 나눌 수 있으려면은 이 부분이 얼마여선 안 돼요? 얘가 어떨 때만 얘로 나눌 수 있어요? 뭐가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얘를 푸시오 하면 가장 처음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A가 1도 아니고 and 2도 아닐 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닌 거니까 이거 전체가 0이 아닐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걸로 양변을 나눠도 어때? 가능해요. 그쵸?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으로 양변을 나눌 거니까 그럼 x는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얘로 나눴으니까 a-1, a-2로 나눠졌고 분자에 원래 a-2가 있었으니까 a-2는 어떻게? 지우는 거지. 그러면 a-1분의 1. 자, 요게 해가 됩니다. 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A가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할까? A가 1일 때 가야 A가 1이면 이 부분은 얼마가 됐죠? 0이 됐죠? 근데 오른쪽에 얘는 얼마죠? 그렇지.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된 거냐면 0 곱하기 x를 했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1인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를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해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이제 A가 그럼 2일 때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A가 2면은 재현아 이거 얼마 되죠? 얘도 얼마 되죠? 그럼 이런 모양이네요. 0 곱하기 x는 0 이런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때 해는 뭐예요? 그렇죠. 모든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괜찮아.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 맞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내려가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요거는 절대값의 제일 기본적인 성질인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생긴 이 절대값 기호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었냐면 루트 a의 제곱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지? 그래서 자, 요 부분이 하영아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언제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A가 어떨 때? 양수. 정확하게는 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언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고 했죠? 그쵸. 음수.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게 절대값 A하고 똑같은 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주어졌어. 자, 서연아 이거 어떻게 풀까? 이 절대값 x 빼기 1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x 빼기 1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x 값에 따라.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구간을 나눠서 풀자는 얘기예요. 자, 이 x-1이 0보다 크다는 건 서연아 x가 얼마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을 하나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해봐야 이 안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꺼낼지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꺼낼지 그걸 정할 수 있거든요. 그지? 자, 그러면 동주야, x가 1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잖아. x 마이너스 0보다 크잖아. 그럼 이 x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나올까요? 절대값 밖으로.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까요? 그대로 나올까요?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밖으로 나와도 그냥 x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는 2x 플러스 7 요렇게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요 경우는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 x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동주야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돼. 뭐 불러주세요. 괄호를 안 칠 거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주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래요. 자, 그러면은 요 경우에 x값 찾아보면은 x가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자 승민아, 이 마이너스 8이라는 이 x값을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애초에 조건이 뭐였죠? 응, 그거였죠. 근데 이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은 이 범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이 처음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8을 집어넣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할까? 안 해요. 넣어볼까요? x자리에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9면은 그냥 9잖아. 그럼 9는 자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8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6에 7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잖아. 그죠?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풀었다면 그때 얻은 값이 반드시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진짜 답입니다. 얘는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없어요.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요 경우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 경우는 마이너스 x 넘어가면 3x고 요거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돼. 그치? 그럼 혜원아, 얘는 진짜 해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 되죠. 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기본적인 해법이고,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경우에는 그때 얻은 값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구간을 벗어나 버리면 이렇게 해가 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뭐 2차 방정식 이런 걸 풀 때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풀게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 가볼게요. 101페이지로 가서 자, 2차 방정식이란 요렇게 생긴 친구들을 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요렇게. 그래서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좌변이 2차 식이어야 될 텐데, 요게 2차 식이 되려면 준영아, A, B, C 중에 누구를 잘 봐야 돼? 얘가 2차 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A가 중요하죠. A는 절대로 얼마여서는 안 되죠? 0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꼴로 써지면 다 2차 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이건 이제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복소수를 배웠잖아. 허수를 배웠잖아요.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라는 방정식을 만약에 이걸 중학교 3학년한테 줬어. 자, 요 방정식의 해가 뭐니? 라고 중3 학생한테 물어보면 중3 학생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해가 없다예요. 중3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x는
재현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루트. 50점짜리 답이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하나일까 두 개일까? 두 개죠, 두 개.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불렀죠? i라고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i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고, 이게 고등학교 때 맞는 대답이죠. 그리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슨 근이라고 부르냐면 허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허근. i가 들어가 있는 근.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i를 이용해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 중에 해가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방정식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모든 2차 방정식은 해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실근이냐 허근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i가 필요 없으면 실근인 거고, i가 필요하면 걔는 허근을 갖는 거지, 그치? 해가 없는 방정식은 없다. 해는 다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내려가서 2차 방정식의 풀이해서 이건 우리가 뭐 중학교 때도 가장 많이 썼던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와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두 가지 풀이 방법만 알면 되고, 인수분해는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도 우리가 이거 근해 공식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 설마 저는 까먹었어요 이런 사람 없겠죠?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요건데, 자,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를 했을 때 그때 이 근이 아까 말한 것처럼 허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허근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 없다가 아니라 허근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친구를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하영아, 얘를 근해 공식으로 풀려 그래. 근해 공식에는 A, B, C가 필요하죠. A, B, C들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는 A, B, C가 다 뭐죠? A 값이 뭐라 그래야 돼? 1. B는 1. C도 1. 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얘 근해 공식을 써본다면 X는 뭐라고 써야 될까? 2분의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죠, 그쵸? 자, 그렇게 쓰면은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동주에 얼마가 되나요? 그쵸.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쓰기로 했죠? 맞아요. 루트 3i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주영이 오케이? 그리고 주영아, 근해 공식 중에 B가, 여긴 지금 B가 1이잖아요. B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을 뭐라고 불렀죠? 짝수 공식이라고 부르죠. 짝수 공식. 자, 짝수 공식도 하나 연습해보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자,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났어. 그럼 여기가 짝수잖아, 그지?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쓸 건데, 자, 짝수 공식에서는 자, 여기서의 a 값은 얼마라고 봐야 돼요? 1이라고 봐야 되고, 짝수 공식에서는 b가 아니라 b 다시가 들어가죠. b 다시. b 다시는 뭐라고 봐야죠, 여기서? 그렇죠. b 다시란 b를 2로 나눈 값이니까 이것도 1이 되는 거고, c는 당연히 뭐고? 3이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짝수 공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1분의 그냥 1인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적용한 겁니다. 요거 적용해서 이렇게 쓴 거고, 얘는 요거 적용해서 쓴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자, 정리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용아?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는 꼭 짝수 공식을 써주세요. 자꾸 써버릇해야 자기게 되고, 짝수 공식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것은 꼭 짝수 공식을 써주시고,
암기하는 건 기본이죠. 이거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 준영아 이거 외우고 있죠? 재현이 외우고 있나요? 가해 외우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외우세요. 알았죠? 자, 근데 근해 공식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될 때 쓰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될 때. 그치? 인수분해가 된다면 당연히 인수분해로 푸는 게 훨씬 쉽죠. 인수분해 안 될 때 근해 공식을 쓰는데 상황에 따라 그냥 근해 공식을 쓸 수도 있고 짝수 공식을 쓸 수도 있다.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2차 방정식 푸는 문제들인데 115번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그냥 2차 방정식 인수분해로 푸는 것들이고요. 인수분해. 116번에 있는 문제는 전부 근해 공식을 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풀이 연습하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우리는 103쪽으로 갈게요. 자, 103쪽에 필수 예제 1번 이것도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앉으시고 103쪽에 필수 예제 1번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 2차 방정식 푸는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면 일단 처음 할 일은 정리하는 거죠.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던지 뭐 근해 공식을 하던지 하는 거니까.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시켜보자. 주용이 좌변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x요? 그래, 정신 차리고 2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해. 이거 해야지, 그지? 그 다음 뭐야? 부호 좀 붙여줘. 플러스 x 그 다음 자, 우변은 전개하면 뭐예요? 그쵸. 요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쫙 전개한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우변을 빵으로 만들 거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을 다 어떻게 할래? 이항시킬 거야, 그죠? 자,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는 거지. 자, 재현아 인수분해 되느니 안 되니? 얼마? 1하고 마이너스 10 좋아요. 그럼 인수분해 되는 식은 뭐고? 그치. 그럼 x값 두 개는 뭐고? 그렇지. 자, 이렇게 풀면 뭐 되는 문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시도해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동주야,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좋을까요? 6을 곱해줄게요. 그럼 불러주세요. 6을 곱하겠다며. 6을 곱하면은 분모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3 x제곱 플러스 3. 자, 오른쪽은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죠. 그쵸? 자, 그럼 역시 좌변으로 다 넘길게요. 동주가 불러봐. 좌변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이죠.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동주야?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준영아 뭐 써야 돼? 그죠? 근해 공식을 써야 하는데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는 게 좋겠지. 자, 그럼 해봐. 짝수 공식을 쓸 거야, 준영아. 얼마 분해?
1분의 마이너스 2 -2 풀마 루트 4 4 빼기 9 오케이. 자 그러면 1분의 생략하고 -2 풀마 뭐라고 쓸래? 5 루트 5 I i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 정리부터 하고요. 인수분해 시도해보고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 안 만나본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생긴 친구는 우리가 중학교 때 안 풀어봤어요. 중학교 때는 무조건 개수가 유리수인 문제만 나왔었는데 얘처럼 개수에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요거는 풀이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짜고짜 인수분해 시도하지 말고 일단은 유리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누구를 유리화를 시키냐면 이 x제곱의 개수 있잖아. x제곱의 개수를 일단 유리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푸는 것이 풀기가 쉽거든. 자 그럼 지금 이 식 전체에다가 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 식 전체에다가 서연아 누구를 곱해줘야 될까? 그렇죠. 유리화 시킬 때 필요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2-1이니까 1 되겠죠. 1. 그러면 x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기랑 똑같은 걸 또 곱한 거잖아.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에 뭐가 될까?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던 얘는 2 괄호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식 전체적으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진아, 요거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죠? 요것만 요렇게 빼가지고 옆에다 전개를 시킬게요.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1 그럼 결국 뭐예요? 3 플러스 2 루트 2예요. 3 플러스 2 루트 2. 그러면 이 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x 플러스 2 괄호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요? 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재현아,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 된다. 얼마로 인수분해 될까요? 된다며. 되긴 되는데 뭘로 되는데? 그것까지 모르겠어. 되긴 여러분이 이런 걸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 그럼 요 부분이 2하고 루트 2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둘이 곱해진 거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돼요, 안 돼요? 안 나오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나 보네. 그게 아니고 2까지 여기다 같이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여기 1로 주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배되면 2 루트 2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2 루트 2 플러스 2하고 1이라는 두 숫자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어때? 나오잖아. 앞에 부호만 이렇게 마이너스 달아주면 나오는 거 아닌가?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x-1 그리고 x-2 루트 2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x값은 뭐가 돼요? 1 또는 2 루트 2 플러스 2 요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그냥 기존에 풀던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분자를 최고창의 개수를 유리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산해 보면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이런 거 기억나요? 켤레근? 혜원아, 켤레근 기억나? 기억나 안 나? 들어는 본 거 같지 않아요? 켤레근. 켤레근이 뭐였지? 주영아, 켤레근이 뭐였지? 그치. 그러니까 혈내근이 뭐였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났는데 만약에 그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예를 들면 뭐 3 플러스 루트 2야.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항상 얘네들이 짝꿍으로 같이 다닙니다. 이게 켤레근이었어요. 그런데 이 켤레근을 쓸 때 조건이 있었어. 이 켤레근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여야만 합니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모든 문제가 다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맨날 그냥 썼단 말이에요. 한 근이 이거라고 그러면 아 나머지 하나는 이거겠네 라고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봐봐.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두 근 중에 한 근이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 이 켤레근의 내용이 적용이 된다면 한 근이 지금 2 플러스 2 루트 2인 거니까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됐어야지 켤레근이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다른 한 근이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켤레근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는 문제라는 거죠. 켤레근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 왜 성립하지 않았을까? 개수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루트, 무리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켤레근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다. 그치? 그래서 켤레근을 고등학교 때도 물론 쓸 수 있는데 항상 쓸 때는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거, 요 개수가 유리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켤레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바로 켤레근이 성립되지 않는 예가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답을 찾는다. 요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요 문제가 약간 어려운 편이니까 밑에 그 118번 있죠? 118번. 자, 118번이 지금 요 패턴이거든요.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밑에 118번 문제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답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나온 사람도 있고 한데, 자, 방금 배운 방법 그대로 풀어보면 일단은 우리는 이 식 전체에다가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죠. 당연히 이 세 군데 항에다가 이 녀석한테 모두 다 똑같이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할 거고, 그러면 맨 앞에 있던 거는 x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가운데 부분은 마이너스 붙여놓고 3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자,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고 x, 그리고 맨 끝에 있던 1은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거 정리를 좀 해주면은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6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인가요? 3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자, 3 마이너스 루트 3 x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만 해주면 되는데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녀석은 그냥 2 마이너스 루트 3과 1과의 곱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그냥 그대로 더하면은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요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만 잘 처리를 해주면 될 텐데, 마이너스 나오게 하려면 둘 다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죠? 근데 둘 다한테 마이너스 붙일 때 요렇게 붙이는데 요 녀석한테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그쵸? 그래야지 요거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개념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인수분해한 결과를 쓸 때도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그래서 x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래서 개수에 저렇게 루트가 껴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화를 통해서 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4쪽으로 가서 오히려 104쪽이 더 쉬울 거예요. 104쪽은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1을 어떻게 하고 싶니 얘들아? 한 근을 알려줬어. 어떻게 하고 싶어?
집어넣어야죠. 대입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것은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요 1이라는 근을 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자, 그래서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주용이 불러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x자리에다 1을 넣는 거예요. 플러스 2a.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풀게요. 자,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자, 승민아 어떻게 하면 편하겠어? 이거 풀 건데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겠어? 그치? 마이너스 한번 곱하는 게 좋겠죠.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수분해 해주면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 값은 뭘까요? 1 또는 2.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a 값을 둘 다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 놈을 탈락시켜야 될까요? 한 놈을 탈락시켜야 돼요. 왜? 요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찾은 두 개의 a값 중에서 a가 1이다라는 이 친구는 여기다 a 자리에다 1을 집어넣어보면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조건에 어긋난단 말이지. 네, 그래서 바로 이 중에서 이거 갖다 버려. 얘가 진짜 a 값이야 라고 선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함정인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x제곱 앞에 무언가 붙어 있을 때는 일단 얘는 0이 아니야 라는 걸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1 걸러내고 a가 그럼 2다. 그럼 2를 집어넣어야죠. 이제 a 자리에다가 얘를 a 자리에다 집어넣을게요. 자, 동주야, 그럼 a 자리에 2가 들어가면 요게 얼마가 돼요? 그쵸?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요건 얼마가 되죠? 3. 그럼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방금 전식이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이 1 또는 2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알려줬던 근이 1이었으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근이고, 그 문제에서 말하는 다른 한 근, 이게 누구인 거야?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네. 그래서 a 값은 2가 되겠고요. 다른 한 근은 역시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런 문제 풀 때는 a의 역할과 x의 역할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라는 건 x 값인 거고, 그죠? a 값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치? 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문제도 비슷하니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105페이지. 나왔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아까 우리 특강에서 했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첫 페이지 100쪽이었나요? 100쪽에서 했던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인데 우리 100쪽에서 배웠잖아.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범위를 나누어서 푸는 것이 제일 정석적인 해법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필수예제 4번에 1번, 자, 요것을 범위를 나눠서 푼다라고 한다면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당연히 얘겠죠. 요거. 얘가 0보다 크냐 작냐가 기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0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범위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같다라는 등호는 둘 중에 하나에다가 붙여주면 되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다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주는 이런 어떤 뭐랄까 관습이랄까 뭐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도 구간만 먼저 나눠볼까? 2번 2번 같은 경우는 요게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연아 x가 0보다 어떻다? 얼마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x가 얼마일 때가? 1일 때가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하고요.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것이 풀이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부터 보면 요 때는 요 절대값 x 얘가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주용아 어떻게 나와야 돼? 그죠? 그대로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기?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재현아 듣고 있니? 왜 저렇게 나왔다고? x가 작아서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온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자 근데 근해 공식 중에서도 짝수 공식을 쓸게요. 짝수 공식. 자 우리 하윤이가 한번 해줄까?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1분의 1 풀마 루트 1 플러스 5 맞아요. 그러면 자 x값이 지금 두 개 나온 거예요. 1 마이너스 루트 6하고요.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6하고 이렇게 두 개 x값이 나온 건데 이 둘 다 답이 될까요? 아니면 또 누군 탈락일까요? 범위를 나눴잖아.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시작했잖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는 갖다 버리랬죠. 그럼 누굴 버려야 돼? 1 플러스 루트 6은 버려야 돼요. 얘는 양수잖아. 그치?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나온 x값은 1 마이너스 루트 6. 자, 해를 하나 찾은 겁니다. 자, 두 번째. x가 0 이상일 때는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나오니까요. 그대로 절대값 밖으로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고요. 역시 짝수 공식으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가해야 둘 중에 요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건 누굴까? 그쵸. 얘는 만족하지 못하죠. 얘는 탈락이 되겠고 그쵸? 얘가 답이 될 테니까 자, 첫 번째 문제의 해는 1 마이너스 루트 6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식이에요. 자, x가 1보다 작으면 예진아,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는 얘기, 작다는 얘기? 이때는 0보다 작다는 얘기.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면 좌변부터 써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거 뭐가 되죠 그러면? 무슨 식이에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죠. 그럼 x 값은 뭐가 돼요? 1 되죠. 근데 이 1이라는 x 값이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일단 버려. 그죠?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는 해가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으로 가서 두 번째 구간에서는 x가 1보다 크니까요. 이번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x제곱 마이너스 3x는 자, 그대로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인가요? 아 마이너스 4x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는 뭐예요? 1 또는 3이고 이 두 개는 x가 1 이상이다 라는 범위에 둘 다 어때? 둘 다 해당이 되죠. 그쵸? 그럼 둘 다 합격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요렇게 둘이 되겠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기본이다. 자 그럼 요 페이지에서도 한 문제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105쪽에 그 제일 밑에 문제 있죠? 122번 122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122번 문제 보면 요런 애가 있잖아요. 루트 x제곱이 하나 등장하죠. 이 루트 x제곱은 뭐하고 똑같을까요? 절대값 x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22번 문제는 식 안에 절대값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2개. 그래서 122번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구간을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구간까지는 알려줄 테니까 그 구간을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22번을 풀 때는 첫 번째 구간은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구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 구간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 자기 힘으로 풀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쭉쭉쭉 잘 푼 사람들도 있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렵습니다. 이거 구간을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것도 그렇고 각각의 구간을 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자,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면 우선은 요 루트 x제곱이 절대값 x제곱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절대값 x랑.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간은 어딘지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구간이 나오는 거냐면 자, 이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이 하나의 경계선인 거예요. 또 이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이 또 하나의 경계선인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에서 자 x 플러스 2가 0이다. 그럼 x값은 2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거고 x가 0이다. 그럼 말 그대로 0 지점이 또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 중에서 0에서 한번 자르고 2에서 한번 잘랐으니까 세 조각이 나오는 거죠. 세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요쪽 구간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구간은 요쪽 구간 요거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구간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구간은 요쪽 구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 되는 겁니다. 등호는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 쪽에다 붙여준다고 했죠. 크다 쪽에다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세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은 구간 그리고 두 번째 x가 0 이상 2 미만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x가 0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이렇게 세 구간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간부터 보면은 첫 번째 구간에서는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그냥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예로 들어봐요. 나는 마이너스 1을 예로 들게요. x를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 3이잖아요. 음수죠? 음수.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x 자리에다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음수입니다.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예요. 그럼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요것을 정리해서 x 값을 찾을 거니까 우변으로 다 넘기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럼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가정했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돼? 탈락. 그쵸? 네, 그래서 범위에 맞는 x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를 건졌고요. 자, 두 번째로 x가 0에서부터 2 사이 구간에 들어간다. 그럼 또 하나 가정해 볼게. 재현아,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제일 편한 숫자 1.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부호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x가 1이라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1 빼기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음이죠, 얘는 양이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니까 앞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뒤에 있는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또 우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이거 x 이렇게 인수분해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쵸? 무리수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면 x 값은 마이너스 루트 3과 또는 루트 3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범위를 생각해보면 0과 2 사이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예요? 이 친구죠. 그쵸? 얘는 탈락. 이렇게 두 번째 구간까지 했고요. 세 번째 구간은 x가 2보다 크다. 이거는 뭐 둘 다 뭘까? 두 절대값이 모두 양수겠죠. 양양.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도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절대값도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고, 자, 우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인가요? 그죠? 완전 제곱식인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x 값은 1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1은 이 범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그럼 그냥 탈락.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구간을 다 확인해 보니까, 자, 최종적인 답은 x가 마이너스 3 또는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구간을 셋으로 나눠서 푸는 문제였고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해봐야 자기께 완전히 될 거예요. 자, 넘깁니다. 106쪽으로 가서 106쪽에 2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오히려 2차 방정식의 활용이 거의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준과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활용 문제에서는 뭐 답이 뭐 허근이 나오거나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는 그냥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접근해서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T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래요. 그때 길의 폭은 얼마냐? 자, 그럼 우리가 요 길의 폭을 여기를 x라고 잡아야 되겠죠? x라고 잡으면 이렇게 x라고 잡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요 꽃밭이랑 여기 있는 요 꽃밭을 우리가 이 두 개를 띡 붙였다. 꽃밭 두 개를 딱 붙였어. 붙이면은 꽃밭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에 경계선이 있고요. 꽃밭 두 개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길 없이 꽃밭 두 개만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 그럼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때 이 세로의 길이는 뭘까요? 그치, 12에서 요 x만큼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 길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럼 여기는 1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쵸? 이것도 지금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가로 전체의 길이도 12였는데 거기서 이 오른쪽의 길만큼 빼버린 거니까 여기도 12-x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재현아,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식으로 어떻게 써야 돼? 12-x 그렇죠. 그것이 얼마가 됐다? 100이 됐다. 이거죠. 그죠? 100이 됐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뭐 다 전개시켜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어떤 풀이도 가능하죠? 중딩 때 배웠던 것 중에 이게 제곱 있으면 제곱을 어떻게 해버려? 제곱을 떼버리고 제곱을 떼버리면 혜원아 오른쪽에 뭐가 생겼더라? 그냥 루트 아니고 풀마 루트가 생겼었죠. 풀마 루트가 생겼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개시켜서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은 처음에 주어진 식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거든요. 제곱을 딱 떼버리고 오른쪽에 풀마 루트 씌워주는. 그러면 12-x가 뭐란 얘기냐면 1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이거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 12-x가 10이 되려면 x는 얼마예요? 2가 돼야 되겠고 12-x가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x는 얼마예요? 22가 돼야 되고 이렇게 x값 두 개 나오는 거죠. 이게 전개시켜서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하다. 근데 활용 문제에서는 당연히 상황에 맞아야지 x값이. 지금 이게 길의 폭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x값이 22면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이 잔디밭보다 더 넓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22는 상황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되겠고 이 문제의 답은 2가 되겠다. 길의 폭은 2m가 되겠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고 나는 이 풀이 방법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전개시키시면 됩니다. 네, 전개시켜서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우리 10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07쪽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도 써있지만 이게 교육과정 외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 같은 데서는 안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교과서에서는 안 다루지만 아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데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라는 것은 여기 있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이런 기호로 나타내는데 그때 이 지금 대괄호처럼 생긴 이 기호를 우리가 가우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가우스 x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나오더라도 문제에 이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이거라고 할 때 이런 설명이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미리 만나보지 않고 처음 만나면 이제 잘 못 풀 수 있으니까 자, 얘가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가우스 안에 1.2가 있어. 이거 무슨 뜻일까요? 1.2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얼마죠? 1이잖아, 1.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은 이런 거죠.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1.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1입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일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가 있는 숫자 자체가 정수야. 그럼 어떨까? 그냥 자기 자신인 거죠. 왜냐면 작거나 같은이라 그랬으니까 같아도 되잖아. 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그러면 5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마이너스 1.2는 어때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될까? 이건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1.2라는 것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1.2는 이거보다 약간 넘어가서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정수니까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가우스예요. 요런 게 가우스인데 자, 이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정식을 풀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x가 0에서부터 2 사이일 때 방정식 얘를 푸시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일단 이 문제는 x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줬죠. x의 범위를 제한해주면 우리는 그 제한된 범위를 다시 일간격으로 쪼갭니다. 요거 하고요.
이렇게 쪼갭니다. 자,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x가 요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가우스 x의 값을 그냥 딱 특정할 수 있어요. 0부터 1 사이니까 뭐 0. 얼마잖아요. 0. 얼마에다 가우스 씌우면은 죄다 뭘까? 1일까? 0이죠. 0. 얼마보다 일단 작은 정수여야 되니까.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이거 전부 다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에 있는 애들한테, 자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는 애들한테 가우스 씌우면 이거는 뭘까요? 얘는 얼마? 얘는 1입니다. 그쵸? 1점 몇이니까 1점 몇에 가우스 씌운 거면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간을 일간격으로 딱딱 잘라버리면 가우스 값을 딱딱 정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우변이 그냥 뭐가 돼버렸어? 0이 돼버린 거야. 그럼 풀면 되잖아.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주용아 이런 거 어떻게 풀지? 그러게요. 인수분해 돼 안 돼? 아, 안 돼? 어? 하영아 한 수 가르쳐 줘라.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허허. 가해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어떻게 해요? 몰라요. 재현아 인수분해 어떻게 돼? 여기 인수분해가 어디가 아니라 x로 되네요. x로 그냥 뭐 해버리면 돼? 그거는 그쵸. 내가 아마 애들 가르치면서 이 얘기 100번은 했을걸? 인수분해 중에서 제일 쉬운 인수분해다. 공통인수 묶어주는 인수분해. 그죠? 그치 주용아? 공통인수 묶어주는 인수분해.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 여기서 나오는 x값 두 개인데 뭐하고 뭐야 주용아? 3분의 2하고 야 마 이거 뭐야 이거? 그래 얼마 돈 얼마다? 0 또는 어 x는 0 또는 어. 3분의 그렇지. 근데 이것도 구간을 나눈 거잖아요. 구간을 나눴으니까 요 범위를 나눴으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인정이죠. 이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이건 버려야지. 버려야 돼. 그치? 버리고 요 놈만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범위라고 한다면 이건 이렇게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오른쪽에 있던 가우스 x가 1이 돼버린 거예요. 1. 그러면 1 이쪽으로 넘기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1 넘어오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되니 주영아? 되죠. 1, 3에 1, 1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x 마이너스 1 그리고 3x 플러스 1은 0이니까 x값 두 개 뭐예요? 1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요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누구만 답으로 인정? 얘만 답으로 인정. 그죠? 얘는 버리고요. 이렇게 돼서 x값이 1하고 3분의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확인 체크 125번은 여기가 조금 달라요. 자, 확인 체크 125번에 1번 있잖아. 1번. 1번은 범위가 있니 없니? 없죠. 2번은 방금 본 것처럼 범위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2번은 방금 문제처럼 풀면 돼요. 근데 1번은 범위가 안 나눠져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1번은 범위가 안 나눠져 있는 대신에 식 속에 그냥 x가 없어요. 가우스 x만 있어요. 그죠? 자, 2번은 가우스 x도 있고 그냥 x도 섞여 있죠. 이런 거는 범위가 나눠져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1번은 그냥 x는 없고 가우스 x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나눠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범위가 나눠져 있지 않은 가우스 x만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는 가우스 x를 이렇게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치환해버려. 그런데 자 치환을 하는데 치환할 때 A는 정수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X는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X는 분수일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지만 거기다 가우스를 씌운 걸 내가 A로 치환할 거잖아. 그러면 가우스를 씌운 그 결과물은 무조건 정수지 않을까? 네, 그래서 A로 치환을 하되 그 A는 정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자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2는 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동주야 이거 얼마로 인수분해 될까? 84에 마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8, A-4가 0인데 그러면 당연히 A 값이 4 또는 8인 거니까 둘 다 정수 맞죠? 둘 다 정수 맞고 그럼 가우스 X가 4거나 또는 가우스 X가 8이다 이 얘긴데 가우스 X가 4라는 것은 X 값이 뭐란 얘기일까요? X값이 4란 얘기인가? 아니지. X값이 4일 수도 있지만 X값이 4.1이면 어때요? 그래도 가우스 X는 4 아니야? 그러니까 가우스 X값이 나왔으면 이 가우스 X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진짜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가우스를 씌워서 4가 됐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X는 어떤 녀석이었다는 거야? 뭐 4점 몇몇몇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4점 몇몇몇. 그럼 그걸 범위를 쓰면 어떻게 돼요?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았고 딱 4여도 되니까 5보다는 어떻다? 작다. 요 범위. 자, 또 하나는 가우스를 씌워서 8이 된 거니까요. 이거는 X가 8보다는 크거나 같았고 9보다는 작다라고 쓰셔야 이게 이 문제의 정확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개수를 물어보면 이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수가 다 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우스가 끼어 있는 문제를 풀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치안해서 푸는 방식과 위에 있는 것처럼 구간을 나눠서 푸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판별식. 그럼 여기 판별식부터는 이제 또 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에서는 100쪽부터였죠. 100쪽부터 107쪽까지. 그 다음에 RPM에서는 17까지인데 55부터 57까지인데 이 55페이지에서는 372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거는 이제 판별식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뒤에 거는 배운 다음에 하시고 여기까지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A1반은 97, 53, A2반은 95, 50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끝내야 되는 범위니까 여기까지 다 끝난 사람들은 나한테 교재 갖고 와서 검사 받으시고 아직 남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